교수님들하고 여기 지금 이름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중영생학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셨고, 지금 여기 학력을 보면 너무 찬란합니다.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교육이라든가 경력상을 보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핵방사선연구실에서 이렇게 연구관으로 책임연구관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셨고요. 그 외에도 여기 뭐 너무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을 경험하셨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강의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시간은 더욱 아마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나오셔서 여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 전자시작 전자정보사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80분 동안 중간에 필요하신 연생을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저가 가능하신 대로 아마 뭐 다니시면서 쭉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거는 진동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화는 진동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같이 나누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자.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 달에는 상당히 더운데 다른 데 모이면 7, 8월 다 휴가로 놀아요. 오는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잘 알다시피 그 강의도요, 홍보 매체라든가 정보 매체라든가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요. 강사님. 엄마는 유인물 나눠드릴 수 있나요? 잘 안 들려요? 유인물. 유인물 나눠드릴까요? 네, 그럼 이거 나눠드리세요. 이리 주세요.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이 돼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대개가 65세 은퇴하고 나오게 되면요, 요새는 공부해야 써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매체가 많고 여러 가지가 당장 코앞에서 닥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현재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소두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원자력연구소도 있었고 대학에서 연구소에 30여 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배경을 모르게 되면은 그 회의 강의 듣는 거나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번째는 저는 대학에서 은퇴해가지고 15년 동안 많은 데를 대학을 다녔습니다. 로타리 클럽도 다니고, 그 다음에는 종교단체도 다니고, 그 다음에는 과학문화원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각종 모임에 들어가지고 강의도 많이 듣고 많이 하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저는 책도 한 8권 썼어요. 8권 썼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노인들한테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강의를 할 때 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보다도 상대방이 무엇을 듣고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선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상대방에 대한 연령 또는 배경, 그다음에는 무엇을 듣는 걸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삼박자를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모든 강의는 청중이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가 필요한 내용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공명감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각동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각자 도생으로 생존에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생존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당면과제입니다. 그런 당면과제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왜 싸웁니까? 중요한 것은 경제전쟁입니다. 자기네 국민의 자국민을 어떻게 실업자나 또는 급빈자를 적게 해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격대가 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무엇이냐? 요새는 컴퓨터라든가 전자계통의 패권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가 됩니다.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는 큰 덩어리보다는 국가에서 수입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 조건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복지가 많이 하려면 할수록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어디서 벌어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나 뭐 조그만 거 무슨 뭐 콜라나 이런 사이다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잖아요. 핸드폰 하나가 보통 뭐 100불, 1000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몇만 대 팔아가자 되는데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과 노력과 경쟁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1년에 얼마만큼 벌어들이는지 알았면요. 1년에 34억 달러 벌어들여요. 34억. 네? 그 34억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뭐를 하느냐. 연구 인력만 해도 7만 8천 명 중에서 한국 연구인이 4만 명이 돼요. 그 막대한 인력이 여러 가지를 투입돼가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겁니다.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경제전쟁은 왜 생기느냐? 요새는 인류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낙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되느냐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배우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60년 동안에 많은 사회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0대, 70대 있는 사람하고 30대, 20대 있는 사람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자라나온 배경이라든가 생각하는 거나 생활 스타일이든가 교육 수준이든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지간에도 자식이 부모들한테 얻어갈 게 없어요.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요새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돈을 주려고 해도 돈은 옛날에는 65세, 70세를 주었는데 80세 이상 되니까 자식한테 다 죽게 되면은 자기가 굶어 죽는다 이겁니다. 돈도 줄 거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쟁이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산만하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고 또는 제가 책을 봐가지고 느끼고 있고 현실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늘 슬라이드만 해도 요약한 것만 해도 32장입니다. 그 32장을 다 기록해서 여러분들의 프린트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만 그 간단하게 7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32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는 전자정보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자정보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네들이든가 60대든가 70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은 수명이 길어요. 보통 65세가 고령인데 지금은 70, 80을 90까지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오래 사는 대신에 병이 있어요. 병의 종류가 뭐냐? 성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어떤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 산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 살고 있는 것만큼 자기가 돈을 벌어들이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85만 명입니다. 785만 중에서 520만 명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대해주는 그 구호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보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조건을 안 되는 것 자체를 얼마까지 지속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실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에 한국에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50세 이상부터는 자기가 살아나가야 될 인생에 대한 제2모작에 대한 것을 설계해서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새로운 세대에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옛날에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기가 사회에서 필요한 쓸모 있는 인간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쓸모 있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은 찬밥 신세가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는 재생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삶의 생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질병 관리, 인생 계획, 경제적인 문제, 고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생을 하기 위해서는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생계입니다. 생계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결국은 생활비 문제인데, 경제적인 문제인데, 살려면 세금도 내야 되고, 병이 걸리면 치료도 해야 되고, 자식이 될 교육비도 마련해야 된다. 왜 젊은 사람들이 왜 장가를 못 가느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라는 건 병이 생기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이가 65세, 70세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몸에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심장병 여러 가지 병이 다 생겨요. 그런 병이 생기는 데 있어서 내가 병이 생기게 되면 병이 생긴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고통이 따르고, 고통에 따른 동시에 치료비라든가 병원의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가게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65세 되면 그걸 누가 책임졌냐면 자식이 책임졌어요. 지금은 자식이 책임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자기가 살 걸 자기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노계는 뭐냐면은 65세 되면 직업에 은퇴해서 나오게 되면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요새는 대개가 정년 은퇴가 55세가 정년 은퇴고 65세면 10년, 75세 10년, 85세면 30년이에요. 30년을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계입니다. 우리가 죽는 데 있어서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죽는다 이겁니다. 그 죽을 때 있어서 가장 고통을 덜하고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도 윌다이빙이라 해가지고 설계가 돼 있어요. 나도 그 지금 각 당에서 하는 호스피스 거기에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책도 많이 들어보고 다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생 설계를 해가지고 삶을 보람을 찾되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지, 죽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하여 소용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의료계통으로 죽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독립운동하고 뭐 하고 하면은 사람은 죽어서 동물은 가죽이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하는데 이름을 남겨본댔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모이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의료가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최고 의학적으로 볼 때 88세가 되게 되면은 인간의 자체가 쇠퇴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노쇠 현상이 이래가지고 그 기능 자체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있어요.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있는데 내가 55세, 65세부터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돈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관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으냐? 옛날에는 손주도 봐주고 자기가 가업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노인네들이 할 장소라든가 갈 때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 없는 것 자체를 자기가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사는 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여행하고 삶의 질이 문제입니다. 목숨만 붙어가지고 병원에 침대라든가 누워있어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모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요새는 대화의 광장이 다 깨져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취미를 갖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 원활하게 하는 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대간이든가 부자간이든가 모자간이든가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희생과 봉사보다는 자기 편이 자기 이익 이런 것만 따지기 때문에 어떠한 원활한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자체를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지고 보고 듣고 이거를 개척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서 안방에 있어서 텔레비전 보고 두 번 있다가 된다. 텔레비전 본다고 해서 계란이 달려있는 계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거 자체를 인생을 단계별로 해야 된다. 단계별로는 뭐냐면은 60대, 70대, 80대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몸의 조건이 다 달라져요. 환경도 달라져요. 각자 사는 위치라도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건강 상태예요. 건강 상태는 뭐냐면 자기가 건강이 얼마만큼 어떤 상태에 있느냐예요.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만약에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거고 뛰어다닐 수 없는 조건하고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요즘은 잘 알던 현대 사회는요, 집 밖에 나가게 되면은 반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자기가 생존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얼마만큼 사는데 이거를 계절별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양반은 연세대학교 쓰고 100살이고 이 양반은 노래자랑의 한 송이에요. 이 사람은 이순재라고 저 연극배우예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본다. 왜 그러냐? 자기 건강을 유지하지. 나가서 돈 벌지. 그 세 번째는 자기 취미대로 살지. 어디 가서 대우받지. 이런 학자 있는 드물어요.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최불암 씨요. 최불암 씨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돈 벌면서 재밌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표본이 된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돈을 있는 걸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사에서는 대개가 책을 안 봐요. 안 보는데 노인이 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재미를 어떻게 붙였느냐, 그런 것들을 탐색해서 모아서 자기가 모델을 삼아가지고 활용할 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가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강과 활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최소한도의 경제를 사는데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삶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돈 자체가 없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새 65세 이상의 500만 인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꼼짝 못해가지고 집에서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자기 인식과 자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가 보람 있고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그거 없으면 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사람인데 세계에서 최고 어려움으로서 116세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병석에서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냐 재앙이냐 하는 거는 자기 학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사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리의식을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병은 안 걸릴 수 없대요. 근데 병을 걸려들여도 통증이 덜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사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을 늦추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최소한도로 자기가 죽음을 늦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방법이 뭐냐.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알아둬야 된다. 그런 거를 탐색할 수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는
병고입니다. 각자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 통증이 생겨요. 통증에 따라서 돈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삶의 시간을 최대한 늦게 하면서 우리가 무거운 덕분에 이건 그러는 것은 65세, 55세에 지나게 되면요,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다는 자체는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돈벌이 할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돈벌이 못하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 시간이 많은 것만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무엇을 때워야 되느냐. 세 번째는 독보라는 건 뭐냐면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돈이 나가야 누구 만나고 뭐 돈이 없으니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오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수명이 한국 사람이 잊었을 때는 30살이었어요. 30살을 왜 그러냐면요,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조선시대에 해방돼가지고 35살이 죽었어요. 이건 문제사 문제. 그 다음에는 지금 86년에는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 자체는 뭐냐면 수명이 2배를 늘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은 80세예요. 그러면 이 몇 년 동안에 수명이 거의 2배나 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법정 연령이 65세예요. 65세에서 1970년대는 103회입니다. 그 다음에 40만 해가지고 160, 1960, 216인데, 이게서 여기는 3배가 됐고, 여기에 또 더해요. 지금 70년대에 비해서는 7배가 늘었어요. 7배가. 그리고 65세 이상이 775명입니다. 그 다음에 90살 이상이 15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100살 이상이 3,159명이에요. 그 다음에 1인당 가족이 있는 게 혼자 사는 사람이 520만 세대라 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다들 기초요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산적인 인구가 아니고 소모적인 인구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활동해서 돈을 벌어내려면 가만히 있어서 돈을 까먹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식이든가 손자들한테 과연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예전에 텔레비에 갔다 오면요, 할머니가 말이야 쪼그러쳐가지고 뭐 채소를 팔고 뭐 하고 그래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는데 손자한테 뭘 사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과거에는 오래만 사는 것을 행복하고 알았어요. 지금은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는요, 전자정보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아니면 뭐 다 보게 되면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해도 이것은 뭐의 문제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정보라는 자체는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몰라야만 돈 벌 수 있고 또는 뭐 지식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지식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식이 정보가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쓸모가
상당히 단축됐다 이겁니다. 오래 울고 먹을 수가 없어요. 자꾸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는 살아나가는 생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6.25 시대, 6.25 사변 전에 그때 고생하던 스타일들, 그런 스타일부터 생각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은 누구한테도 환영받을 수도 없지만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자체를 현대 감각에 맞춰 거기 적응해 나갈 때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말하면 현실 감각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항상 개척해 나가야 돼요. 가만히 앉은다고 주는 게 없어요. 가만히 내가 아는 사람 봤더니 신문값 15,000원이 돈이 아까워서 뭐 핸드폰이 뭐 거리에서 다 나온다 이거야. 신문이라는 자체는 정보하는 게 아니고 뭐 교육에 새로운 거 광고 이제 나오죠. 광고 수입이 광고를 보면 뭐예요? 이런 거 광고는 쓰고 이런 건 광고는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내가 생존의 흐름을 자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면은 건강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필요한 것들을 오래 가지고 자기가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보다도 세대가 아래, 그러니까 20년, 30년 세대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의료 정보 자체가 자꾸 새로운 게 바뀌어져요.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봐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활용해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알기를 나는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다 정보 알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인맥 가지고 인연 가지고 살아났어요. 유교 시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혼 있죠. 가족, 형제, 친척, 같은 시적. 이거를 모임해가지고 연결해서 했는데 이게 다 깨져나갔어요. 지금 잘 알다시피 자기가 친 자식도 소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에서의 교육을 받고 우리가 50대, 60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매달려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뭐 어디 잔치라든가 누모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시간 다 소비했어. 그게 없어요. 결혼식도 없어요. 장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은 상제 자체가 다 깨져나갔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학교입니다. 나는 대학교 나왔다. 뭐 전공했다. 뭐 수재다. 나는 뭐 변호사다. 의사다. 뭐다. 굉장히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공무원이고 이러면 출세했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힘이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뿐내 엘리트 자체 사회가 다 깨져나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지금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압니까? 18,000명이에요. 목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목사가 14만 명이에요.
이게 많은 포화 상태가 되니까 매력이라든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지연입니다. 호남, 나는 호남이다. 나는 경상도다. 뭐다 해가지고 이거는 정치꾼들이 자기네가 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뭐 하려고 이끌려고 해서 내려냈어요. 자본주의 체제의 산업지대가 되면서 이게 다 깨져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종교. 나는 기독교에 무슨 파에 뭐 누가 같이 된다고는 같은 교회끼리 단결되고 서로 봐주고 서로 유대관계 있어요. 이거 자체도 많이 무너졌다. 옛날에는 마당마리아처럼 해가지고 서로 많이 알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능한 인연의 자체를 끊으려고 그래요. 모임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만나서 해봤자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런 모임 자체를 왜 과거에 했냐면은 내가 취직을 하든가 내가 뭘 도움을 받든가 하려면은 이런 연관관계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런 연관관계가 이제는 아주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1960년대는 중국이 돼가지고 6.25 사회 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주 생존의 시대에서 근데 지금 생존의 시대를 아직도 북한에서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식량 문제 자체가 생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천불에서도 올라갈 때부터는 우리가 서서히 가전제품이나 뭐가 이러자 올라갔어요. 그럼 네 번째는 마이카 시대. 노화해야 돼가지고 아주 문명을 늘었어요. 호황이 늘었어요. 이 호황이 누르는 자체가 1980년대 자체가 굉장히 늘었어요. 만 달러부터. 자동차도 풀리고 고향 갈 때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그게 2만 달러, 3만 달러 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옛날엔 자급자족이 되는데 이제 자급자족이 없어요. 두 번째는 수입 절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못 벌고 아들도 못 벌게 되면은 수입이 제로예요. 수입이 제로인데 매달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지 뭐 내야지 돈은 내야 돼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여러분도 집에 하나에 핸드폰 하나가 10,000원에서 15,000원이죠? 5명이면 얼마예요?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죠? 매달 수입은 없죠? 어떻게 사? 옛날에는 자급자족이 돼가지고 됐는데 지금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경제가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고립이 확산돼가지고 지금 뭐냐면 3만 달러지만 해도 3만 달러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야 되는 자체는 정부에서 생활비니 뭐니 이거 연금 받아내는 거는 까놓고 여기서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동능 받아들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거 자체가 국가에서 수입이 적어지면 내가 없게 되면은 못 주는 거예요. 돈을 없으면.
그다음에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살아나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돈이 없이 오래 사는 거, 병이 있어 오래 사는 거, 직업도 없고 독거이고 이렇게 사는데 이것을 나이별에 따라서 생각한다. 세대별로 보면은 1940년대에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100세. 그러면 해방대에서 그때는 이러고 흑자가는데 더 큰 병 걸리게 되면 그렇다 이거. 그러면은 50원 원대 60원 원대는 국민연금이 있어도 생활 수준이 올라가도 못 살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교육비, 간병비 이런 것들 하면은 내가 얼마나 저축해서 있어야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요새 여러분 잘 아시고요. 은행에 가게 되면은 요새는 지점들 다 줄여요. 선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냐면 정년이 없어요. 보통 우리 45살, 50세, 55세 되게 되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은퇴부터 독서를 하는 건 독서는 뭐냐면 내가 살 방법에 대한 것을 책을 보라 이겁니다. 그냥 일반 책을 보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자녀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아요. 의지할 수도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결혼을 하든가 돈거래 할 때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거래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라 이겁니다. 돈만 해주는 직장은 찾아봐도 없어요. 아직은 30대, 20대도 직장 못 하는데 60대, 70대 나는 돈 많이 주는 자가 있겠어요? 그럼 꿈도 꾸지 말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최소한도 지출을 줄이라 이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임시직이라도 만족하고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자기가 즐거운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50대 이상부터는요, 하루의 스케줄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년기에 생존 준비하는 현황인데 이런 무슨 얘기냐면 사회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할 가치가 적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 뭐 혈연, 학연, 직연 이런 것들 가지고 누구 빼고 누구 아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 다 깨졌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여가 서열이라는 문제를 그냥 논리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각자 병이 있어요. 병은 60세 이상부터 성인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진전되지 않도록 머물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이 나쁜데 안경 껴요. 안경 낀다고 해도 눈이 더 좋아져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혈압 자체가 뭐냐면요, 혈관 자체가 너무 오래 되면 탄력이 떨어져서 고무줄 해가지고 고무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질병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이든가 손자든가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통할 수 있는 책도 보고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이 절벽이 돼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노인의 심리적인 부담이 됐지만도 성인병, 관절염, 치매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45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초기 치매가 거의 3분의 1이에요. 80세 이상은 27%가 치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고통을 해가지고 자립심이 상실해요. 세 번째는 욕할. 자기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친구, 가정, 소외 여러 가지 고통을 왔어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고통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슬픔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고립이든가 두려움이든 상실에 대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적자를 흑자를 되면 바깥아야 돼요. 바깥하는데 노인네들이 우리가 부부가 노부부가 국민연금 받고 부부하고 임대소득 다 받아도 부부가 옛날에 110만 원이었어요. 불가능 70만 해가지고 이것은 재산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산도 3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인네들에 대한 질병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질병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식 몸이 뭐의 문제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다리가 아프다든가 뭐든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신세시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땡겨가지고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누구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문제는 수명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통증, 고통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줄여야만 우리가 주거비를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둘째는 뭐냐면 가장 나에게 노인질환, 그 다음에 심장병, 고혈압, 혈관질환, 당뇨병 이런 있는 관절과 요통이 뭐냐면 노인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겨요. 왜 생기느냐? 어떤 기관들에도 50년, 60년대 하게 되면 기능이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본 같은 데서는요, 노인에 들어가게 되면요, 기저귀 때문에 이게 추락으로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관절이나 교통하게 되면요, 걷지 못해요. 걷지 못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치병도 있고 난치병이 부치병이 있는데
요새자들이 치매는 난치병이 아니고 부치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게 되면요, 노쇠 현대라는 게 몸이 늙어가지고 몸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70, 80대, 85대 되게 되면요, 몸 자체가 미치게. 그러면 암, 치매, 그러면 운동장애, 뇌질환, 나이가 80대게 되면요, 뇌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운동을 못해요. 다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아파가지고 약만 먹고 버티셔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뇌의 기능 자체가 70대, 80대보다는 여러 가지 혈압이나 혈관이나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거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몸을 조절해야 되느냐 하는 걸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게 되면요, 몸이 노곤하다, 피곤하다, 여기 벌리고 자고, 이게 다 노쇠 현상입니다. 노쇠 현상.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빨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셀 때는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단계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3단계, 4단계 되게 되면요, 이거는 차라리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쇠 현상 자체가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관절이 생기고 동적의 장이 부분하고 능력이 일할 수 없고 이렇게 되게 되면 감각만 기능이 마비가 돼요. 시간이 없으면 그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40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80대 되면 근력이 떨어져요.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기초대사가 해가지고 80대는 떨어져요. 기초대사는 뭘 말하냐면요,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잖아요. 병원에 누워있어도 숨을 쉬고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이거 자체가 기초대사예요. 그 다음에는 활동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정상되려면 기초대사에다 활동대사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노인되게 되면 활동대사가 없고 기초대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 자체가 근육이 전부 살로 되어 있어요. 이 살 자체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걷지 못하는 것은 보행자의 걷는 것은 신경장애라든가 뇌 기능인데 이 뇌 기능 자체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걷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움직이는 게 이것이 그냥 되면 다리의 뇌 기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뼈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나가니까 여러분들 제발 하루에 계란 하나 두 알이든가 단백질을 꼭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근육 자체가 떨어지니까 근육질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왜 운동이 필요하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육체 운동을 하는데 요새는 포장만 하는 만 누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육이 움직일 데가 없어요. 이 근육 자체가 퇴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식사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걸 얘기할게요. 그때 사람은요. 탄수화물 뭐 이런 지방이나 단백질을 이걸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현대 식당은 라면이고 뭐 이거 해가지고 한 가지만 집중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식품 자체가 발달돼가지고 전부 농축돼 있어요. 조금 먹어도 칼로리가 높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노인이 되게 되면 질병 치료되지 말고 씨앗 정신을 좀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높여야 돼요. 세 번째는 편식이라든가 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노인에 따라서 자기 체질에 따라서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운동을 얘기하는데 운동은요, 왜 필요하냐면요, 노동이 아니고 노인을 움직이라 이겁니다. 왜 움직여야 되느냐? 요새는 생활용품이 전부 자동화되고 통신도 그렇게 교통이 편리해가지고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식품 자체가 적은 양이지만 고단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몸이 살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영양분 부족도 있지만도 활동량 자체가 감소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운동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동에서는 뭘 문제냐면요. 하루에 얼마만큼 강하게 하느냐.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그럼 주 일주 동안에 몇 번 하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해요. 흔히들 말이야 뭐 산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되는 것보다는요. 하루 세 번 제대로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백주년 기념일 해가지고 신문 제일 위에다가 이걸 한 장 꺼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일본에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4년에서 7년 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도 체계적으로 골라가지고 자기에 맞는 걸 골라서 해야 된다.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 국가에서, 신문사에서 건강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꼴알기가 장수할 때 기본 조건은 뭐냐면 최저의 생명을 유지하는 돈을 확보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와 유대관계를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고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정교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운동을 하고 그럼 여러분 잘 아시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453만 명이에요. 그 개를 왜 키우느냐? 여러분 잘 아시기 외로적인데 조금 더 늦게 되면 개를 자기가 시중에 갈 수 없을 정도 되면 개도 키우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정신을 차리는 거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 연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계비나 이런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효의 공동체에서 사회기능 자체가 다 깨져나갔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의 가치관이 빠지고, 그다음에 밀착성이 없어가지고 자식과 전투한 자식이 뭐냐면 부모한테 지식이나 노하우를 물려받을 것도 없고 다만 돈만 물려받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 그냥 마누라 뭐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돈을 매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동산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부동산도 나온대요. 그 부동산 자체를 내가 몇 억이다 뭐다 하는데 이거는 팔아서 수입이 돼야지 받아서 수입이 안 되면 소용없어. 팔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생활 가져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는 노인이 경제 문제는 병, 그 다음에는 뭐 전자정보 문제, 병신을 갖다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는 현상에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노인들 그 어떤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이걸 공개하고,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정하고 여러 가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들 뭐라면 건강, 마누라, 돈, 일, 친구야. 이거 자체도 많이 깨져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기독교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정신요법, 봉사요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인도의 시인 사고르가 얘기했는데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싸움투는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노후 설계 문제, 그 다음에는 홀로 살기 아니냐. 홀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는 다 각자 가요. 혼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거에 대비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 몸이 변화가 돼요. 각종 병이 생겨요. 세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을 조절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신문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정보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까도 오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청중이 흥미가 있고 유익하고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현실에 맞는 감각과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청중의 기준에 맞고 요점을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도 뭐냐면 작은 재능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김철정이 있죠? 김철정이는요 한 번 90분 강의했는데 1,500원을 내가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두시고 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현대 사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찬밥 신세가 되지 않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내가 죽기 전에 내 삶에 대한 후회를 적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건
늙기 전에 뭘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